어쩌면 여러분은 노후 준비를 시작하셨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연금을 드셨을 거고 어떤 분은 운동을 시작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이거 다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때로는 여러분의 감정을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선택이 나에게 닥쳐오는 그 감정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할 것을 택하고 리스트를 정하고 거기에 따라간다면 그 공간이 새롭게 나의 감정의 세계를 구축하게 되죠. 여러분의 인생 시계가 여러분의 감정 시계를 좌우한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 이우선입니다. 거울 한번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눈빛과 여러분의 표정과 여러분 전체를 비춰봤을 때 나라는 사람의 모습이 어때 보이는지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어떤 분은 나는 내 모습이 또 내 얼굴이 마음에 들어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내 모습이라면 나는 돌아서고 싶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어쩌면 거울 앞에 쓴 그 모습은 나의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영혼의 얼굴일 수도 있어요. 나이 들어가면서 40 넘으면 내 얼굴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우리가 스스로 내 얼굴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특별히 퇴직 앞에 선 경우 나의 영혼의 얼굴은 때로는 어둡고 칙칙할 수 있을 거라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이 들어 내게 우울이 찾아왔구나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만나거든요. 그런데 이 우울이라고 하는 게 현대인의 감기라 얘기할 정도로 너나 할 거 없이 많이 우울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우울이라는 게 익숙한 단어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내일 비춰도 안 되는 단어가 우울이었습니다. 왜냐? 우리는 하면 된다라는 시절을 살았기 때문에 나의 약함을 내보이는 것 자체가 적절한 행동도 아니었고 사회적으로 난 루저라는 걸 인정하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건 내 인생에서 우울이라는 것이 찾아오면 그때 내게는 고통의 절대값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울하다는 건 단순한 문제만은 아닙니다. 가볍게 지나갈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육중하고 무겁게 다가올 수 있는 주제이긴 한데 문제는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나이 든 어른의 우울은 누구도 알아채지 않고요. 나이 든 사람의 우울은 누구도 이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시절이라 그냥 지나치기 쉽지만 이건 반드시 다뤄야 될 주제이고 때로는 빨리 다뤄야 될 주제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나이에 우리가 갑자기 정신과를 가기도 상담을 받기도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일단 1차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다루고 내가 할 수 있다 생각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내가 약간의 우울감이 있다 판단될 때는 스스로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요새 인터넷 들어가시죠? 우울감을 점검해주는 여러 척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점검을 해봤더니 내가 약간 우울감이 있는 것 같아 혹은 우울증이 아닌가 의심되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겠죠. 제일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약간 우울하다고 생각하세요? 어깨 펴세요. 어깨만 펴도 우리들의 눈의 각도가 달라지고요. 우리들의 삶의 기본적인 방침과 또 색깔이 달라집니다. 어깨 펴고 다니시고 항시 허리 펴시고 완전히 삶과 또 내가 보는 시선도 달라진다는 걸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두 번째, 잊지 마시고 하루에 한 번 무조건 밖에 나갔다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나갈 데가 없다. 이리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립니다. 옆 동네 3번째 전봇대 찍고 오세요. 물론 분당이나 이런 신도시는 전봇대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옆 동네 3번째 횡단보도 건너서 오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세상에 대한 관찰력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매일 똑같은 길을 가기 때문에 나는 늘 똑같은 것만 본다 생각하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나다니는 사람 모두 다 다르고요. 지나갈 때마다 날씨도 다르고 지나갈 때 주변에 떨어진 낙엽도 다르고 심지어 공사가 시작된 구간도 있을 겁니다. 작고 큰 부분을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채는 그 능력, 이걸 저는 관찰력이라고 불러요. 관찰력은 보는 게 아닙니다. 변화를 읽어내는 힘이에요. 이런 변화를 읽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첫째, 나의 변화도 읽어내요. 두 번째, 가족의 변화도 읽어냅니다. 세 번째, 나와 만나는 또 다른 사람들의 변화도 읽어내고 그 변화를 말해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변화를 읽어내는 그 눈썰미, 변화를 읽어내는 그 관찰력만으로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기쁨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스스로 변화를 읽어내는 사람은 또 다른 변화를 추구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잊지 마시고 내가 우울감이 느껴진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깨 펴는 게 먼저 있고
그리고 매일 같은 자리를 갔다 오는 습관을 갖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이건 움직임을 유발하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세상의 변화를 읽어내는 어른의 눈썰미를 갖추는 그 힘도 갖게 된다는 거 말씀드려요. 세 번째, 잊지 마실 것, 국구다스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머, 과자 이름인가? 아니죠. 우리가 자기복합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를테면 저를 보세요. 전 아줌마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줌마이기만 합니까? 아니죠. 누군가의 아내이기도 하고요. 누군가의 엄마이기도 하고요. 누군가의 딸이기도 하고요. 또 저는 학교에서 누군가를 가르치기도 하고요. 그 밖에 누군가의 친구이기도 하고요. 이런 역할을 다 모아야 나라는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퇴직을 준비하는 자인가요? 혹은 퇴직을 한 사람인가요? 여러분은 그 역할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또 다른 A라는 역할, B라는 역할, C라는 역할, 내가 사실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만 나는 엄청난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역할들 중에서 나를 위한 역할을 하나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서도 나의 기쁨과 의미를 창출해낼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그 역할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구다스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그 역할이 이름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역할을 머릿속에 상상했을 때 딱 떠오르는 바로 그 행동, 딱 떠오르는 바로 그 역할이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게 취미가 됐건 활동이 됐건 아니면 내가 원하는 어떤 장면에서 어떤 역할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나에게 꾸준함으로 다가오고, 그리고 구체적인 것이 함께 들어가면 그 역할은 나에게 하나의 직업처럼 자리를 잡게 되거든요. 내 역할을 구체적으로 꾸준히 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자기의 우울감, 그 빈 공간, 그 공허함의 공간이 다른 것들로 차기 시작할 거예요. 세 번째, 다채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그 역할이 어느 곳에서나 빛날 수 있지만 다양했으면 좋겠어요. 안에서도 또 밖에서도 혼자서도 여럿이도 할 수 있는 다채로운 역할들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남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왜냐? 우리가 20살 넘어서 누가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까지 살아왔고 지금까지 우리의 역할을 선택하며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잊지 마시고 다채롭게 나만의 인생 시계에 또 다른 역할들, 또 다른 시공간들을 내가 만들어가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다채롭게 이 과정을 한번 시행해 보실 때 마지막 리스트를 만드셔야 돼요. 아, 내가 내 인생의 시계를 이렇게 만들어 가겠다, 저렇게 구체화하겠다, 저렇게 꾸준한 방식으로 해보겠다, 또 나라는 사람의 이 다채로움을 이런 식으로 구현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리스트를 만들어서 정리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고 이게 구체화될 때 우린 이게 실행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진다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울감은 침투적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마치 도둑이 들듯이 우리에게 침범하거든요. 함부로 다른 생각들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 인생을 침범하게 그냥 두지 마세요. 우린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왔고 우리 인생을 앞으로도 그렇게 만들 겁니다. 그렇다면 잊지 마시고 나라는 사람의 인생 시계에 어떤 것이 건강하게 새롭게 구축할 주제인가, 새롭게 만들고 싶은 주제인가를 국구다스, 구체적으로 꾸준히 그리고 다채롭게 리스트를 만들어서 한번 시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노후 준비를 시작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 노후 준비도 여러분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겁니다. 어떤 분은 연금을 드셨을 거고 어떤 분은 운동을 시작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또 여러분은 새로운 관계를 잘 유지하는 분들도 계시고 과거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기쁨을 또 찾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거 다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때로는 여러분의 감정을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선택이 나에게 닥쳐오는 그 감정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갈 곳을 택하고 나의 할 것을 택하고 꾸준히 하겠다 마음 먹고 리스트를 정하고 거기에 따라간다면 그 공간이 새롭게 나의 감정의 세계를 구축하게 되죠. 여러분의 인생 시계가 여러분의 감정 시계를 좌우한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우울이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 여러분의 구체성을 통해, 여러분의 꾸준함을 통해, 여러분의 다채로움을 통해서 새롭게 나의 복합성을 구축해서 나라는 사람의 새로운 인생 시계를 재구축하고 재생산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린 지금까지 주어진 삶으로 살아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선택한 삶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는 인생 시계를 새롭게
새롭게 가늠하고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선택해 왔다는 걸 기억하는 것, 새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걸 아는 것, 그리고 새롭게 선택하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의 새 인생식의 구축법이다. 그렇게 우리는 우울의 공간에서 새로운 행동의 공간으로, 그 새로운 행동의 공간에서 새로운 습관의 공간으로, 새로운 습관의 공간을 통해서 새로운 나를 구축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준비해 왔던 나의 인생의 여러 항목들 중에 때로는 그 행동이 나에겐 연금이었고, 그 행동이 나에겐 관계였고, 그 행동이 나에겐 감정이었고, 그 행동이 나에겐 새로운 세계가 된다는 걸 기억하신다면 어쩜 우리가 느끼는 이 우울의 감정이 오늘 내가 새롭게 빚어내는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이름표를 갖게 되고 또 다른 감정의 세계로 걸어 들어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